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XRP 보시면은 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오늘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30센트 선을 뚫었었는데 지금은 잠시 29센트로 다시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가지고 그 이상,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차트 분석 몇 개, 그리고 새로 나온 소식들 몇 가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XRP가 한창 올라갈 때 여기 있는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이 피알리크라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녹화를 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 XRP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쭉쭉 거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자, 그 다음에 XRP 차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제였죠. 사실은 어제였는데 이 상승형 쐐기는 주로 이제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68%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태에서 더 큰 상승을 보여줬다. 이 패턴을 깨고 올라갔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 차트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이 컵앤핸들인데 컵앤핸들의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준 것, 그리고 또한 XRP 차트 같은 경우는 역 헤드앤숄더, 쌍바닥 등 여러가지 패턴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보기 힘든 광경을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XRP 사토시 차트인데요. 컵앤핸들 그리고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컵 말고 제가 바라던 것은 이 큰 컵, 엄청 큰 이 대야만큼의 큰 컵에 컵앤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크게 XRP가 상승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차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XRP가 최근에 이 정선을 잠깐 뚫고 왔는데 떡상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를 굉장히 싫어하는 남자 중에 한 명이죠. 문 오버로드 역시 이제 차트에는 솔직하게 XRP 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고 있고요. 좀 신기하게도 XRP 차트랑 제로X 차트랑 지금 꽤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죠. 제로X처럼 XRP가 올라간다면은 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쭉쭉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직 멀었어요. 사실 올해 못 오른 거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가도 성이 안 찹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승세와 더불어 가지고 더욱더 많은 추측들 그리고 분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꽤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 마이클 NL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XRP가 27센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32에서 37센트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미디어는 리플사가 최근에 은행권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1월 첫째 주 싱가포르에서 스웰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어서 XRP 추가 상승력이 충분하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미디어에서 XRP 상승에 대한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급등을 하긴 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 불 같은 경우는 XRP가 곧 있으면 $5,000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버하지 마 이 자식아. 자, 그렇지만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차트 분석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죠. 스웰 이벤트 관련 2017년과 2018년 115%, 220% 상승이 나왔었지만은 행사 후에 각각 43%, 51% 하락한 사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느낌이죠. 딱 일단 XRP 가격이 계속 올라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살벌하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천천히 야금야금 오르는 게 한꺼번에 급등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좀 더 안정감이 있고요. 일단 스웰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XRP 가격이 그 전까지, 스웰 전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번에 스웰 참석자 중에 새로운 사람이 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당연하게 모두가 예상을 하기도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 머니그램의 CEO인 알렉스 홈즈가 스웰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스웰에서 할 얘기는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XRP 사용, XRP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던 거,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바로 새로운 송금로 발표를 해주면 어떨까 하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멕시코와 필리핀 쪽에만 송금로가 뚫려 있는데 더 많은 나라들에서 새롭게 송금로를 뚫어가지고 혹은 이미 뚫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면은 와, 이거 진짜 한편의 영화 같은
알렉스 홈즈, 셜록 홈즈 뺨치는 알렉스 홈즈의 영화가 또 탄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엑스래핏 새로운 송금로 발표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꼭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뚫려있는 송금로에서는 아주 열심히 모범적으로다가 엑스래핏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빗소에서 엑스래핏 사용량을 보시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 제나원출이 올려주신 그런 글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분 역시 지금 가격 상승에 들떠가지고 현재까지 4분기 성적 비트코인 3.5% 상승, 이더리움 6%, 그리고 엑스RP는 24%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더욱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바란다고 올라가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9월 30일 기준 XRP 가격이 23센트, 그리고 지금 현재 29센트, 공포에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라고도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1달러님께서 공유해주신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악명 높은 사기 집단 플러스 토큰이죠. 이네들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놈들이 XRP 2천만 개, 3천만 개, 총 5천만 개를 알 수 없는 지갑으로 계속 흩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놈들이 훔친 XRP를 몇백 개에서 몇만 개까지 이런 식으로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해킹당한 물량들을 추적당하지 않고 팔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거래소로 들어가는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다단계 스캠 회사의 물량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1달러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섣불리 던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5천만 개가 던져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껄끄럽죠. 그나마 이제 가격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상황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잡으면 좋을 텐데 어디 꽁꽁 숨었는지 남한테 사기쳐서 배불리는 바퀴벌레 같은 놈들입니다, 진짜로. 자, 아무튼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돼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소식이긴 한데 어떤 소식인지 일단 보도록 하시죠. 일단 원본 기사 같은 경우는 코인데스크에서 이렇게 발행이 된 소식입니다. 잠깐 또 보면은 번역을 빨리 잘 해주셨더라고요.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관계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016년부터 리플의 국가 간 결제 운영 그룹의 일원이었으며 리플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은행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리플 프로젝트 담당자 구인 광고를 진행한 바도 있었죠. 그들은 리플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를 찾고 있었다가 그 구인 광고는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내려갔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기사를 보면은 여기서 말한 리플 관계자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말 그대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거의 찌라시급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 관계자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었고,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것은 함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글로벌 지불 관련된 그룹 어드바이저리 그룹에서 2016년도부터 이제 조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문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이 파일럿 테스트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문 관계가 아니라 파일럿 테스트를 할 정도면 그 이상의 관계로도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있었던 IMF 세미나에서 리플사가 공개한 PDF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PDF 한번 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리플넷 어드바이저리 보드 앤 룰북 이라고 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 외에 쟁쟁한 은행들 옆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해서 내려보면은 고객 명단에 그 어드바이저리 그룹들의 은행들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통째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럴 린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고객 하면 떠오르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죠. 바로 영국의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 총재 마크 칼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국 중앙은행은 핀테크 기술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핀테크 기술의 최첨단이라고 할 것 같은 경우는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저번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죠. 조만간에 새로운 코인이 한번 또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XRP 레저에서 좀 발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고객이잖아요. 고객님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통계를 올렸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2017년에만 7억 4,900만 달러의 카드 프로세스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XRP를 사용하면 어떨까? 비용을 당연히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리플사의 프레젠테이션에 언급이 많이 되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리플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이고 XRP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19년 10월 16일 IMF 미팅에서 데이비드 립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 핀테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새로운 기술은 지불과 금융 서비스를 마치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는 것이나 사진을 전송하는 것처럼 쉽고 저렴하게 진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언 같죠? 바로 리플사의 기본 모토인 인터넷의 가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망 회로를 이렇게 돌립니다. 사물놀이 돌리듯이 막 돌려요. 그러면서 이들은 리플사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이름을 발언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오버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핀테크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전을 거둔 것은 리플사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개념 자체를 리플사는 몇 년 전부터 추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리플사가 얼마나 다른 곳들보다 앞서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발전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었던 비전들이 맞았다. 모든 것은 리플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확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맛있는 거 뺏기지 말고 잘 잡아 먹어야 리플사가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XRP 레저상에서 진행되게 되는 코인필드의 프로젝트 솔로제닉이 이 다가오는 몰타 블록체인 서밋에서 올해 디파이 프로젝트 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자, 축하를 드리고요. 더욱더 많은 노력과 성공을 해가지고 XRP 생태계가 커져가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이토로와 리플사의 이름 들어가 있는 거 사진이 올라왔길래 그냥 한번 또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짤인데 XRP 넥타이라고 하죠. 준비 중인 상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상품, 나중에 XRP가 크게 잘 되면은 많이 팔리게 될 수도 있겠죠. 이 틈새 시장을 노려라. 저는 안 살 거지만 그래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 이거 좀 볼만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켜놓으시고 다른 볼일 보시면은 토마토밭에 자동 물 뿌리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